자, 간 청소 후의 결과, 담석 배출 사례들을 자,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이라는 이 아유르베다 의학의 대가이신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책에 보면 수많은 이 환자들의 사례들이 나오는데 담석이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만한 사리 같은 것들. 요런 크기부터 이거 동전만한 것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죠. 지난번에 어떤 우리 조 선생님이라고 제가 이름까지 밝힐 수는 없고 떡파티를 하고 가셨는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글자글한 게 바가지 하나가 쏟아졌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자, 담석은요, 크기와 색깔, 모양이 각각 제각각입니다. 밝은 색깔의 담석은 가장 최근에 생성이 돼서 아직 딱딱하게 석회화가 덜 된 거고, 짙은 진한 녹색은 가장 오래전에 생성이 된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완두콩만 하거나 그보다 작고, 어떤 것들은 약간 쥐똥 같아요. 쥐똥 같은 것들이 초록색이 저도 좀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굉장히 건강식을 하고 그랬는데도 초록색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는 분들은 우리 조 선생님은요 말도 못했어요. 진짜 막 덩어리부터 초록색이 아주 진한 초록색들이 바가지로 쏟아지더라고요. 예, 어떤 것들은 완두콩만 하기도 하고 그보다 작고 어떤 것들은 지름이 2.5cm나 되는 큰 것도 있습니다. 수십 개의 돌이 한 번에 나올 수도 있고 수백 개의 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조 선생님 얘기로는 자기는 한 400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요 콜레스테롤 음식,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드시는 분들은 신장의 결석, 간의 담석, 기생충 바글바글, 예, 5단계 해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암 환자는 필수고. 자, 간 청소한 다음 날 오전이나 오후면, 예, 보세요. 사이즈가 얼마나인가. 예, 2.5 정도 되는 거 지금 다 보이시죠? 사이즈들이 다양하게 해요. 간 청소한 다음날 오전이나 오후면 여러 차례 물변을 보십니다. 이때 처음에는 담석과 음식 찌꺼기가 막 섞여 있기도 하고 나중에는 물과 섞인 담석만 나오기도 하는데 담석은 주로 담즙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황녹색이고 물 위에 둥둥 뜹니다. 이 돌들이 각기 다른 색조의 녹색을 띠고 밝은 색깔로 보석의 원석처럼 반짝여요. 여러분의 이 똥덩어리들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립니다. 보셨잖아요. 크리스탈 결정체를 가지고 있는 담석과 결석 보셨죠. 예, 간에서 나오는 담즙만 이런 초록색을 띱니다. 간에서 나오는 담즙만. 예, 그래서 참 재밌죠. 사이즈가 2.5cm부터 다양한데 황갈색과 흰색의 돌들도 보시면 이들 중 더 큰 일부는 대변과 함께 바닥으로 가라앉는 애들. 가라앉는 변은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석회화된 담석입니다. 요거는 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담낭에서 배출된 석회화된 담석이라 요런 것들은 적은 양의 콜레스테롤과 함께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완전 석회화되거나 반석회화된 형태의 담석은 반쪽을 이렇게 절단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재밌죠. 그래서 간 청소한 다음에 담석 나온 거 보고 신기해 갖고요. 막 본인들이 이렇게 손으로 막 뭉개기도 하니까 젤리 같아요 하시는 때 요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녹색과 노란색 돌들은 사과 주스의 작용으로 이렇게 젤리처럼 부드럽게 유화돼 있어요. 6일 동안 녹였기 때문에 사과산으로. 아주 재밌습니다. 또한 이 변기에 떠 있는 황갈색이나 흰색의 껍질층이나 거품. 우리 기생충 할 때 거품 많이 보셨잖아요. 껍질 같은 거 막 이렇게 벗겨져 나오는 거.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콜레스테롤 결정인 담석이라는 거예요. 담석 그 콜레스테롤 결정체 안에 기생충 할 때도 이런 거 나오는 분들 있죠. 예. 거품 같은 거, 껍질 같은 거, 거기에 기생충들, 편충, 요충, 십이장충, 촌충 이런 것들이 막 섞여 나오는데 담석도 마찬가지예요. 자, 변기에 둥둥 떠 있는 황갈색이나 흰색의 껍질층이나 거품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이 거품은 작은 단간을 쉽게 깨트릴 수 있는 수백만 개의 작고 하얀 끝이 뾰족한 콜레스테롤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이걸 모르고 뭐 껍질이 나오니까 담석이 안 나오는지 아시는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수백 개의 콜레스테롤, 수백만 개의 작고 하얀 끝이 뾰족한 콜레스테롤 결정체가 흰색의 껍질층이나 거품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 청소할 때만 이 거품이 이뇨작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소변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간 청소할 때도 껍질이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수백만 개의 콜레스테롤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담석이 안 나오는지 아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껍질이 좀 나오더라고요. 자,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대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아주 중요해요. 자, 얼마나 많은 돌을 제거했는지 측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환우분들이 막 자기 그 뭐 이렇게 뭡니까 수건
가재 수건 같은 데다가 자기 담석을 이렇게 다 보면서 이 왼수 돌덩어리들이 다 나왔네 하시면서 막 이렇게 신기하신지 막 이렇게 받아두시는데, 자, 얼마나 많은 돌을 제거했는지 측정을 해보실 때 특별히 관절, 활액 낭염 또는 요통, 예, 요통이 있고 막 이게 척추나 요통 있는 분들은 되게 담석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알러지가 있거나 기타 건강상의 문제를 영구적으로 치료하고 질병의 발생을 막으려면 모든 질병이 만성질환에는요, 모든 돌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최소 8에서 12회의 간청소가 필요하고, 자, 간청소 원래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한 번 하면 그냥 연중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1년에 8번에서 12번 정도,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바람직한데 적어도 이 인터벌은 3주 이상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3주 또는 월 단위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간청소를 하시면 최상이에요. 네. 그러나 이보다 더 자주 간청소를 하지 말라. 어떤 분들은 이제 간청소 끝나고 연달아 몇 번 하면 안 되냐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인터벌은 얼만큼 돌아? 3주나 한 달 간격으로. 예. 그렇게 해서 12번,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면 최상이고요. 근데 이제 5단계 해독을 제대로 하고 나신 분들은요, 지금 저지방 채식을 하시면서 관장만 매일 하셔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축적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자, 간청소 사이 3주간의 휴식기에는 다음 간청소를 위한 6일간의 준비도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이상적으로는 3주 후에 적어도 간격은 인터벌은 3주 후에 간청소를 다음 간청소를 하는데, 만약 간청소를 자주 할 수 없다면 간청소 사이에 더 많은 휴식기를 가져도 되는데요. 사실은요, 간청소가 5단계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한 달 뒤에 2번을 간청소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간청소하기 시작하면 2번 연속 청소하는 동안 더 이상의 돌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여기 보셨죠? 그래서 간청소를 이제 시작해서 이제 눈이 뜨셔서 장기를 청소하는 방법을 아셨다면 2번 연속 청소하는 동안 더 이상의 담석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간청소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간을 반 정도 청소하고 오랫동안 3개월 이상 방치를 하면 청소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불쾌감이 올 수가 있어요. 담석이 남은 게 잔존에 있는 담석들이 굴러다니면서. 자, 간은 첫 번째 청소 직후부터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 것이며 때로는 몇 시간 내에 갑자기 호전되는 것을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 선생님은 간 청소할 때 진짜 400~500개가 쏟아져가지고 그때 우리 유 교수님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막 떡파티 했는데 자기가 이게 피곤한 게 하나도 없어졌대요. 너무너무 몸이 상쾌하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절을 한 100번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예. 어저께도 제가 미국에서 한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원장님이 알려주신 프로그램대로 했더니 당이 정상이 됐대요. 그리고 여기 가까이 사시는 또 한 분도 제 밀키트를 3주 동안 드셨대요. 당뇨로 지금 30~40년을 드시면서 체중이 너무 감소했는데 그분이 췌장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너무나 이제 긴장이 돼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밀키트를 가져가셔서 이거 당뇨하고 암 환자에게 최적화된 식단이잖아요. 그래서 1번, 2번까지 드시고 3주 동안 한 거, 21일 한 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당 수치 완전히 정상이고 췌장의 아밀라제도 정상적이고 췌장으로 진행되던 거 다 중단됐는데 부작용이 하나 생겼어. 살이 빠졌어. 살 빠진 부작용 외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식물 드시는 순서도, 영양소 먹는 방법도,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1로 맞추는 것도, 염증이 안 생기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맨 먼저 채소부터 먼저 먹어야 간과 신장이 해독이 돼서 담석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29년 노하우를 그냥 엑기스로 녹여낸 겁니다. 자, 그래서 몇 시간 내에도 간 청소 직후부터 이제 간이 이제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동안 해독이 안 돼서 간 기능 부전이 있던 분들이 간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니까 피로도가 없어지고요. 몸이 느껴요, 이미. 몸이 말을 해줍니다. 통증도 줄고 이제 간에서 에너지가 쌩쌩해져서요. 정신도 멘탈도 하이해지고 바이탈도 하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안에 간의 뒤쪽에서 나온 돌이 간에 있는 2개의 주요 담즙간, 간간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면 다시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 청소 7일째 끝났다고 관장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뭐 하셔야 돼요? 관장을 하시면서 예우를 보셔야 돼요. 뭘 하려고? 뒤쪽에서 나온 돌이 2개의 주요 담즙간 간간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면 그 뒤로 계속 또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기생충 끝났는데도 간 청소 끝날 때까지 기생충 계속 나오시는 분들, 신장에 이게 요산 수치 높았던 분들이 요로결석 같은 거 계속 쏟아지는 분들, 여성분들은 무슨 결석이 많아요? 응?
시스틴이요? 시스틴은 1%밖에 안 돼. 염증 수치 높은 분들이고. 응? 진짜. 예. 이런 결석들이 많기 때문에, 결석도 그렇지만 이 담석들도 계속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간 청소 전후로 대장 청소하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간 청소 끝나면 아디오스 나 끝났어 이제. 그런데 더 많이 이게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더 불쾌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다시 혈중에서 떠돌면서 다시 담석이 또 엉겨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빼주시라는 거예요. 작정하고. 사실 회복 기간이 너무 짧은 듯해서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은 일부 담석이 남아있고 다음번 청소와 함께 제거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의 자기 개선과 정화 반응이 현저히 증가해서 신체 기관에 엄청난 개선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암 환자에게 5단계 해독이 필수인지 뭐 러시아,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 아주 유명한 기관들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다 암 환자들에게 5단계 해독을 시키면서 굉장히 그 예후가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암 환자뿐만 아니라 요새 현대인들은 우리나라가 40년대, 50년대 못 살 때는요. 시래기하고 우거지 같은 것만 드셔서 동물성을 잘 안 드시기 때문에 서구식 식단을 안 드셔서 이렇게 기생충이 많거나 담석이나 결석이 이렇게 많이 축적되지 않았어요. 예, 왜? 뭐가 많은 음식?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니까 괜찮았는데 대장 폐색이 없었는데 요새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처럼 다 정제돼서 섬유질이 하나도 없는 음식을 드시죠? 거기다가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드시죠? 이러니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계속 올라가겠죠. 콜레스테롤이 결국 담석이라는 거 어제 배우셨잖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 생겨요, 여러분? 심장혈관이 왜 막히고 뇌혈관이 막혀서 중풍이 왜 옵니까? 콜레스테롤을 함유한 음식을 드셔서 그렇죠. 콜레스테롤 대표적인 음식이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이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의 범인도 지방이고 신장병의 범인도 지방이고 심장이 막혀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신 분의 범인도 지방이고 그래서 세계적인 콜텔 에셀스틴 박사가 뭘로 병을 고쳐요? 심장 수술 전문의가 스텐트하고 바이패스 전문의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이신 콜텔 에셀스틴 박사는 이 말기 관상동맥 질환으로 심장혈관이 다 막혀 있어서 다 폐색돼 있는 분들을 심장을 트랩펑처럼 뚫어버렸는데 수술해서 뚫으신 게 아니에요. 뭘로 뚫었어요? 예, 원 다이어트 다시 해볼까요? 예, 저지방 채식으로 고치신 거예요. 섬유질이 풍부한. 그래서 우리 담석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어저께 배우셨잖아요.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석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첫째, 뭘 계속 드셔야 돼요? 간에 담석이 잘 축적되지 않으려면 첫째? 비타민C 계속 드시면서 비타민C가 담석이 생기지 않도록 유화시킨다는 거 보셨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예, 아마시가 담석을 없애는데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고 오 좋습니다. 또 예, 그 레시틴이 담석을 계속 분해한다.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면 지방인데 이 지방 덩어리를 녹이는 게 토마토 숲하고 예, 레시틴이 많이 들어있는 콩이고 예.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간에 담석 예, 밀크시슬 예, 간에 담석이 잘 안 생기게 하려고 신장에 결석이 안 생기게 하려고 밀크시슬 드시는 게 그래서 왜 암 환자들이 비타민C하고 밀크시슬을 달고 사시는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타민 B12가 왜 암 환자들의 이 치료제인지 아셔야 됩니다. 예.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할 거예요. 예,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안 맞으면 계속 염증이 생겨요. 전립선의 염증이 더 커지고 유방의 염증이 점점 커지고 예. 그래서 염증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필수 지방산. 지방산 앞에는 뭐가 붙는다? 필수가 붙는다. 에센셜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그래서 필수로 드셔야 되는 걸 필수로 안 드셔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필수로 안 드셔야 될 것들만 계속 드시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콜레스테롤 니꼴 뭐다? 콜레스테롤 니꼴 뭐다? 담석이다. 어제 보셨잖아요. 콜레스테롤이 결국은 담석이었네. 예, 보셨잖아요. 자, 이제 한두 컷만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간청소가 끝나고 나도 계속 대장을 청소해서 남아있는 잔존에 있는 담석들을 다 빼내는데 작은 담즙관에서 더 큰 담즙관으로 이동하는 수백 개의 작은 돌들이 여전히 있는 한은 그것들이 다시 또 엉겨서 섞여야 돼서 큰 돌들을 만들어서 예전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요통이 있는 분들 특별히 결석하고 담석이 많은 분들이에요. 예, 허리하고 그다음에 결석이 많은 분들은 허벅지가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걷다 보면 뻐근해지면 결석이 많다는 사인이고 어깨 축지가 뻐근하신 분들은 신장의 결석과 간의 담석이 많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두통이 자주 오시는 분들도 몸에 독소가 많은데 특별히 기생충뿐만 아니라 기생충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데가 뇌혈관이죠.
중풍 환자들과 파킨슨, 알츠하이머 환자들이요. 이 B군으로 B 컴플렉스로 균형을 맞춰주면 뇌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B 컴플렉스가 부족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을 드시니까 IP6와 피트산염이 없는 음식을 계속 드시니까 뇌에 영양소가 없으니까 자꾸 공황장애가 오고 패닉 디스오더 그리고 뭐가 와요 자꾸? 분노 조절 장애 계속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그런 것들이 B군이 모자라서도 그렇지만 기생충이 많이 서식해도 뇌혈관에 그래서 희한하게요. 하버드에서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파킨슨 환자들 그리고 치매 환자들,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B군을 제공하고 기생충 제거를 하니까 증세가 사라져요. 예. 그래서 이 중풍 환자들에게 비타민 B12는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은행만 치료제가 아니에요. 은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B군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해요. 암 환자들은 B12 달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마을 3종 조미료 이제 예, 아시죠? 첫째,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에는 뭐가 많아서 B12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리할 때 B12 그 가루 이스트 플레이크 넣으니까 어때요? 치즈 맛 나죠? 예, 국 끓일 때도 그걸 넣으면은 고기 국물 맛이 나요. 그래서 우리 주방 식구들은 정말로 그 B12를 잘 활용하셔서 이스트 플레이크하고 채소 부형을 넣으시면 어때요? 채소 동결건조한 거 완전 난 GMO 유기농으로 된 거 그걸 넣으면 여러분의 조미료보다 훨씬 더 맛있잖아요. 그죠? 그냥 퍼먹어도 되고 예, 그래서 우리 송 선생님은 요리학교에 보니까 B12 그냥 예, 채소도 그냥 퍼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리하실 때나 샐러드나 그런 데 다 활용하시면 돼요. 국에도, 찌개에도, 샐러드에도, 나물에도. 아셨죠? 주방에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팍팍팍팍 써야 우리 식구들이 건강해집니다. 아셨죠? 맛도 내고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요, 이명 들리시는 분들 있죠? 예, 이것도요, 신석이나 결석이 많아도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이명 들리는 것도 영양 부족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수패치를 이제 한 박사님이 이명이 너무 심해갖고요. 귀 2개 뒤로 이렇게 수패치를 계속 붙이고 한 달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식생활을 완전히 개선했어요. 그랬더니 이명이 없어졌어요. 60년 동안 이명이 괴롭혔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귀병이 있는 분들도 사용하시고 담적 증세가 계속 있는 사람들은 뭐 때문이다? 담적 증세. 먹어도 우리 어제 공부하셨잖아. 논문 보셨잖아. 예, 여기 맨날 얹혀 있는 것 같고 예, 매일 먹어도 안 먹어도 얹혀 있고 먹어도 얹혀 있는 거 다 뭐예요? 이런 담적 증세 있는 거 뭐예요? 그 한의원에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치료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니까 다 온몸에 독소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독을 하고 가니까 예, 얼마 전에 보니까 그게 5개월 만에 담적 증세가 없어졌잖아요. 이번에. 예, 그래서 이런 소화 장애가 있을 때 그다음에 속이 맨날 부글거리고 짜증, 분노 예, 이런 증상이 다시 일어나는 건 몸이 불편하면요. 히스테리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민하신 분들 보면 몸이 불편하면 예민해집니다. 몸이 불편하면. 잠을 못 자도 애들처럼 잠투정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우신 분들은 빨리 해독하라는 신호예요. 그럴 땐 자꾸 드시지 마시고 해독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5단계 해독을 단계적으로 하시면 너무 좋은데 간 청소는 특별히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냐면 적어도 6번이나 8번 정도 1년에 하시고 그 다음에 암 환자들은 사실은 10번에서 12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거나 3주 간격으로 적어도 인터벌을 두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 청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달아 2번을 연속하는 게 좋다. 그런데 연이은 2번의 간 청소에서 돌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간에는 더 이상 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대요. 그러나 6개월에서 8개월마다 반복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1년에 2차례는 5단계 해독을 하시는 게 단계별로 하시게 되면 뭐 굳이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그때 우리 조 선생님처럼 이렇게 4,500개가 쏟아져 나오시는 분들 담석이 잘 생성되는 분들은 담석이 잘 생기지 않도록 비타민 C와 밀크시슬 요걸로 리버 디톡스를 계속 해주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간 청소는 매번 간의 힘을 더욱더 두고 에너지가 막 생겨요. 그래서 먹어도 기운이 없던 분들은 사실은 간에 담석이 많아서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해독을 못하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분들은 간 청소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 청소로 이제 에너지가 생겨. 마지막입니다. 단순한 감기일지라도 급성 질병을 앓고 있을 때는 간 청소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암 같은 경우는 되게 만성이죠. 만성 질병을 앓고 있다면 간을 깨끗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그 셀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시고 그런데 간 청소할 때는 항생제, 스테로이드, 진통제, 스타틴 계열의 이런 다른 억제제와 같은 처방된 약 복용 중이라면 간 청소를 함께 병행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물을 분해하고 배출할 동안은 이 약물이 하는 일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최소 간청소 10일 이상 약물 섭취를 중단했다가 간청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생충이 끝난 다음에도 1, 2주 쉬게 하고 신장 청소하고 나서도 1, 2주 쉬고 간 청소하고 나서도 간 청소 끝나고 나면 이제 관장을 하면서 대장 청소를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혈액을 정화시키는 그 레드클로바나 에시악티로 이제 피를 맑게 해주는 것까지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대체의학에서 하는 5단계 해독을 이제 설명을 다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의 이제 많은 그 대체의학 기관들에서 많이 예방의학 쪽에서는 이 5단계 해독을 하면서 많은 환우분들이 이제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게 근본적인 이 레티컬 리미션 상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제 4단계까지 굉장히 중요한 단계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마지막 혈액 청소를 하고 그 전에 이제 환자들이 어떻게 이제 쏟아지는지를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제 소개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길 위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임만 길어질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삶에 평화가 없을 때, 가치관이 마구마구 흔들리고 교묘한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기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도저히 이걸 판단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지혜를 부릅니다.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지혜를 부르고, 글을 써야 하는데 막막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도 지혜를 부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할 때, 그리고 남에게 감히 충고를 할 입장이어서 용기가 필요할 때, 어떤 일로 흥분해서 감정의 절제가 필요할 때도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찾으시죠. 자, 그렇다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자신들은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과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지닌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재치 있지만 요란하지 않은 분도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하지만 교묘하게 꾸며서 말하지 않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농담을 오래 해도 질리지 않고 남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들은 말을 경솔하게 퍼뜨리지 않고 침묵할 줄 아는 분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존재 자체가 피스메이커들, 평화를 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과시하거나 교만하게 굴지 않고 감사하게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분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타인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기에 자신의 유익이나 이기심은 슬쩍 안으로 감출 줄 아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이 항목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우리 오늘도 지혜를 구하는 하늘마을 식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